안녕하세요. 오늘도 살금의 시간 함께해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사에서 15장입니다.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압의 몰락에 대해서 나와 있죠.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무너지는 도시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계시죠. 정치, 문화, 종교 이런 걸 대표하는 도시들이 무너지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명을 몰라서 딱 느껴지면 않는데 어떤 도시의 이름은요, 그것이 갖고 있는 상징성을 품을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비잔틴이라면은 종교의 상징을 갖게 되죠. 라스베가스 하면 어떤 쾌락, 문화의 상징이 되는 거고, 워싱턴 하면 정체의 상징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모압의 워싱턴, 모압의 라스베가스, 모압의 비잔틴이 무너진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압이란 나라의 정치를 대표하고 경제를 대표하고 종교를 대표하고 문화를 대표했던 그 모든 도시들이 무너져 내린다는 것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명을 읽기 때문에 느낌은 잘 안 오겠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내가 이거 아니면 이걸로 하고 이거 아니면 이걸로 하고 뭔가 자기가 갖고 있는 능력이 몇 가지가 이 도시가 아니면 이 도시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다 무너진 거죠.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으로 표현되는 게 뭐예요? 두려워하는 군인으로 표현되는 거죠. 여러분, 도시가 무너져 내리고 있으면 가서 싸워가지고 우리 도시 물리치는 적군을 물리쳐내야 되는 게 이 군대잖아요. 근데 그 도시들이 무너졌다는 소리를 듣고 국경을 지키던 군인들은 오히려 두려워합니다. 그렇죠? 마음이 내 안에 있는 혼이 떤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군인 두려워요. 그러니까는 무너졌는데 이걸 해결할 대안이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래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애통밖에 없죠. 애통은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일이 생겼는데 어떠한 내가 해결 방책도 없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옷을 찢으며 울 수밖에 없는 거. 이 슬픔과 울분, 이 안타까움과 처절함, 이 감정 속에 그저 주저앉아 있는 것이 이제 애통이죠. 그렇죠? 그래서 모압의 도시들이 무너져 내리고 해결하는 방법들이 없고 그래서 애통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계십니다. 두 번째 6절부터 8절까지는 무엇을 보여줍니까? 피난의 행렬을 보여주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지명이 적혀 있어서 우리는 그냥 읽으면 알 수는 없는데 한국에 살면 그렇잖아요. 천안, 대전, 대구, 부산 이렇게 딱 얘기하면 지명을 얘기했지만 우리 가운데 머리에 뭐가 그려져요? 화살표가 그려지죠. 남쪽으로 쭉 경부선 타고 이동하는 거구나. 하고 이제는 KTX 라인이 부러지든지 고속도로가 그려지든지 머리에 그게 그려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지명들을 보시면 이게 남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 것이구나. 약간 이제 보여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피난이라는 단어가 표현되고요. 그러니까는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모든 게 무너져서 다들 피난을 떠나는 거죠. 그렇죠? 피난의 행렬의 모습을 6절부터 8절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피난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떠나야 할 곳은 있으나 도착해야 할 곳이 없는 상태가 되어져 버린 것을 6절부터 8절까지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심판에 더해지는 심판에 대해서 9절에 얘기합니다. 남은 자가 있을 것이다. 남은 자가 있어. 근데 그들에게 사자를 보낼 거야. 라고 표현하시잖아요. 내가 심판에 심판을 더하겠다. 라고 표현하시는 것으로 모압에 대한 완전한 심판을 세 번째로 얘기해 주고 계신 것이 15장의 내용입니다. 적용해 봅시다. 첫 번째는 모압 자체가 상징성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 유다에게 말하는 거죠. 유다가 저 나라는 저렇게 사는구나 부럽다. 저 나라는 저렇게 사는구나 부럽다. 나도 저 나라를 따라해 볼까? 이러는데 아니야 그거 아니야 틀렸어. 그거 그렇게 안 돼. 지금은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 안 된다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모압이란 나라는 어떤 나라였길래 유다가 보고 그래도 저렇게라도 되면 괜찮겠네 라고 생각했을까요? 모압은 매력이 있었어요. 매력. 자기만의 매력. 이미 앞에 강의에서 설명을 드렸죠. 그냥 짧게 얘기하면 모압은 되게 문화, 사치, 쾌락 이런 게 발전된 도시였기 때문에 어느 나라도 모압을 점령하지 무너뜨리지 않았습니다. 그럼 모압은 어떻게 해요? 처음에 좀 싸워보다가 나중에 어서 옵쇼 한다고 말씀드렸죠. 처음에 이스라엘이랑 좀 싸우려고 하다가 이스라엘 세네? 그랬더니 그다음부터 어떻게 보내요? 자기 이쁜 여자 보내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모압은 그런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패배하긴 하지만 무너지지 않는다. 그냥 강한 상대가 나타나면 처음에 좀 싸우려고 하다가 안 될 것 같으면 어서 옵쇼 하면 그 사람들이랑 좋게 지낼 수 있다. 여러분 누가 라스베가스를 무너뜨립니까? 그냥 내가 소유권만 갖고 거기 가서 놀아야지. 이런 느낌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모압이 그게 자기 살아가는 방식이었다는 거예요. 그걸 요즘식으로 적용하는 건 뭐예요? 내가 1등은 아니야. 최고는 아니야. 우리나라의 어떤 그거에서 상위 몇 프로 되는 건 아니야. 근데 내가 살아가는 방법, 내가 살아가는 기술은 있어. 그래서 세상이 바뀌고 그래도 나는 안 죽어. 이런 거죠. 그렇죠? 우리 회사가 망해도 나는 요 기술력이 있어서 내가 다른 회사를 얼마든지 옮길 수 있어. 내가 경기가 어려워도 나는 요렇게 자영업하는 재주가 있어서 난 또 이렇게
또 바꿔서 창업하고 내가 이렇게 먹고 사는 내 그건 있어. 약간 딱 이게 있는 거죠. 그렇죠? 내가 관계적으로도 나만의 삶의 기술이 있어. 내가 살아가는 방법이 있어. 내가 스트레스 푸는 방법이 있어. 내가 일하는 방법이 있어. 나만의 삶의 기술이 있어. 내가 최고는 아니지만 나만의 삶의 기술이 있어. 난 이걸로 살아가. 라고 하는 게 모압이죠. 여러분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이게 흑백이 아니라 우선순위라고 말씀을 드렸죠. 모압이 언제 나빠지는 거예요? 그 설교적으로 표현하면 모압적인 게 언제 나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야 될 기회가 있는데 그것을 배우지 않고 배울 수가 없죠. 왜? 내가 이미 내 살아가는 방법과 기술이 다 정해져 있으니까. 그거는 몰라도 돼. 나 사는 방법 알아.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가 되는. 그때부터 이게 삶의 기술이 우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적용해야 되는 건 내가 살아가는 방법, 내가 살아가는 기술이 있어서 그게 내 자부심과 자신감이 되고 있지는 않는지. 그리고 그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방향성과 하나님의 방법을 배우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셔야 합니다. 삶의 기술이 아닌 하나님을 선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본문의 적용점이 되겠죠. 두 가지 포인트만 더 얘기하면 피난의 두려움과 소망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피난의 두려움은 뭐예요? 갈 곳이 없다는 거죠. 하지만 피난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떠날 곳을 떠났다는 거죠. 여러분 모압이 문제적인 이런 도시에서 살아가는 게 되게 좋았는데 사실은 모압 사람들에게 오히려 아름다운 삶의 기회비용을 빼앗는 것이었다고 하면 이것이 무너져서 이것을 떠나게 된 게 오히려 이 사람한테 뭐가 되는 거예요? 소망이죠. 그렇죠? 아직 갈 곳이 어딘지는 모르겠는 건 두려움이지만 여기서 떠난 건 소망이 되는 거죠. 그럼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막 그때는 되게 신나게 살고 재밌게 살고 그게 다 맞다고 생각하면 살았는데 그게 무너져서 그 삶에서 나와봤더니 그게 인간관계일 수도 있고 직장일 수도 있고 나와봤더니 나 계속 그게 잘 돼서 계속 그렇게 살았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네. 이게 무너져서 내가 정신을 차렸네. 그래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가 아직 모르겠지만 그렇게 사는 건 아니었어 라고 하면 피난의 소망은 내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때로는 그것이 그 무너짐 우리 가운데 기회가 되는 거죠. 아직 어디로 도착해야 할지 몰라는 두려움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 묵상해 보셔서 혹시 여러분 잘못된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여기가 너무 좋아서 그냥 살던 대로 살고 있다면 그것에서 떠나는 게 오히려 소망일 수 있다는 거.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에게 이런 비슷한 무너짐을 인해서 떠난 경험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선물들이 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이제 모압의 남은 자에서 잠깐 설명을 해야 되는데 남은 자란 표현이 이스라엘 유다에게 나오고 또 모압에게 나오는데 유다에게 남은 자라는 표현이 나올 때 어떻게 표현돼요? 그루터기고 소망이고 이렇게 표현되잖아요. 근데 모압의 남은 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표현하세요? 모압의 남은 자가 있지? 내가 사자를 보내서 다 죽여버릴 거야. 이런 식으로 표현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좀 잔인한데? 약간 모압에게는 하나님은 유다에게는 다시 기회를 주시는데 모압에게는 다시 그 기회를 안 주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오해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 여기서는 각 개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유다의 남은 자가 갖고 있는 의미, 모압의 남은 자가 갖고 있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 사람 하나하나를 추적해서 살린다 죽인다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남은 자는 어떤 의미가 갖고 있어요? 언약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이 남았다고 표현할 때는 이스라엘이 그 왜곡되고 변질됐던 부분들이 다 사라지고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건 남게 돼서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모압이 남았다라는 건 뭐예요? 모압의 잘못된 것들이 다 무너지고 없어지고 사라지고 거기에 하나님의 것들이 세워져야 되는데 그 나쁜 것에 잔재가 남아있는 거죠. 이거는 마치 암수술을 해서 큰 암덩어리는 떼냈는데 요만큼 암세포가 남아있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거 남아있으면 어떻게 돼요? 다시 커지죠. 이게 모압의 남은 자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모압의 이 잘못된 사체와 향락과 자기 기술로 살아가는 그 정신이 남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자를 보내셔서 끝까지 없애시겠다라고 해서 이것도 모압 사람에 대해서는 소망의 말씀이죠. 네 안에 잘못된 거 내가 끝까지 없애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적용해보면 여러분 우리 가운데 모압의 남은 자 내가 크게 회개는 하는데 내가 그 죄의 씨앗을 내 안에 남겨두고 있지는 않은지 근데 사실 그게 재밌긴 했어 이런 식으로 남겨 있어서 상황이 달라지면 다시 내가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지는 않는지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이런 그 모압의 남은 자가 없게 하나님 사자를 보내셔서 내 안에 이 악한 뿌리를 끝까지 주님께서 꺾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핵심은 첫 번째겠죠. 모압의 심판이어서 읽으면서는 은혜가 막 되는 구절이 있지는 않고 또 지명도 많이 나와서 눈에 잘 안 들어오실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큰 그림 속에서 깊이 묵상해 보시고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